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거예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며느리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이고요. 남편과 저,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계시고 평소에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정말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의 편애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손자만 유독 예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딸아이까지 상처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주 일요일마다 시어머니 댁에 인사드리러 가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할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갈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요. 정말 예측 가능할 정도로 말이에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손자 왔구나. 어서 와, 어서 와.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네. 키도 많이 컸고. 할머니가 용돈 10,000원 줄게. 이것도 받아라. 와,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 우리 손자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럼 사탕도 더 가져가고 과자도 실컷 먹어라. 할머니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으려. 아들한테는 정말 애정 표현도 풍부하시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간식거리도 잔뜩 챙겨주세요. 심지어 아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나 책까지 미리 준비해 두시거든요. 그런데 딸에게는 어떠실까요? 똑같은 손녀인데 말이에요. 딸아, 너는 뭐 학교는 잘 다니고 있지? 숙제는 다 하고 있고. 네, 할머니.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됐다. 열심히 해라. 이게 끝이에요. 정말로요. 대화도 형식적이고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용돈은 당연히 없고요. 간혹 뭔가 주시더라도 아들이 받은 것의 절반도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남은 것만 주시고 말아요. 보세요. 이게 매주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는 정말 유독 손자만 예뻐하세요. 용돈도 손자에게만 주시고 사탕이나 과자도 손자 위주로 주시고 새 옷이나 장난감도 손자 것만 사주시고요. 관심도 손자에게만 온통 쏟으시죠. 딸한테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하시고 끝이에요. 처음에는 아들이 첫째니까 그러시는 건가 싶기도 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남손자를 더 좋아하시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밤늦게 빨래를 개면서 혼자 생각해보곤 해요.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둘 다 똑같은 손자 손녀인데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실까요?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도 다르게 주시는 건가요? 요즘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정말 답답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시나 몰라요.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가 자기보다 오빠를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걸 딸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누구한테 더 관심을 주시는지, 누구한테 더 많은 용돈을 주시는지, 누구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딸이 할머니한테 소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 정말 깊어만 가네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딸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요. 며느리의 고민은 특히 명절 때마다 더욱 심해집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며느리야,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손자 옷 새로 사줘야겠어. 친척들 많이 만날 텐데 우리 손자 깔끔하게 입혀야지. 정장도 하나 사주고 운동화도 새로 사주고 모자도 하나 사주자.
어머님, 딸 옷도 새로 사주면 좋겠는데요. 딸도 친척분들 뵐 텐데요. 딸은 작년에 산 옷이 있잖아. 그거 입으면 충분해. 여자애는 그냥 깔끔하게만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더 중요하다고. 사내 아이는 제대로 차려입혀야 체면이 서지. 또 이런 식이에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명절 선물도 손자 것만 크고 좋은 걸로 준비하시고 용돈도 손자한테만 많이 주시고 새 옷도 손자 것만 여러 벌 사주시고요. 딸은 언제나 후순이거나 아예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친척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자 자랑은 끝이 없으시면서 딸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도 안 하시거든요. 우리 손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칭찬하시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데 딸 이야기는 거의 안 하세요. 딸도 똑똑하고 착하고 예쁜데 말이에요. 며느리의 속상함은 딸의 순수한 질문에서 더욱 커집니다. 엄마, 할머니는 정말 왜 오빠만 좋아하세요? 저는 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딸. 할머니도 널 좋아하셔. 그냥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야. 그런데 왜 용돈은 오빠한테만 주세요? 오빠는 10,000원씩 받는데 저는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친구들은 할머니가 자기들한테도 용돈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는 용돈도 잘 안 주시고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엄마, 저도 할머니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오빠는 할머니랑 자주 나가는데 저는 왜 안 데려가 주세요? 아이는 어른들의 차별을 정말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며느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기만 하네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딸의 자존감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할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시어머니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자야, 이번 주말에 할머니랑 롤러스케이트장 갈까? 할머니가 맛있는 치킨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새 게임기도 하나 사줄까? 와,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 손자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해라. 그런데 딸은 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아예 언급조차 없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딸도 함께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딸도 할머니랑 롤러스케이트장 가고 싶어 할 텐데요. 뭐?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여자애가 롤러스케이트를 뭘 해? 그런 거 안 해도 돼. 딸도 똑같은 손녀인데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이가 많이 상처받고 있어요. 차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의, 여자의 특성에 맞게 해주는 거지. 하지만 딸도 놀이공원이나 롤러스케이트장 가는 걸 좋아해요. 성별에 상관없이 아이들은 다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결국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더 이상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차별이라니. 나는 차별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손자가 더 활발하고 남자애라서 그런 거지. 손녀는 조용하고 얌전하니까 그런데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딸이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아세요? 아이도 다 알아요. 할머니가 자기보다 오빠를 더 사랑한다는 걸 말이에요. 딸이 저한테 왜 할머니는 자기만 안 좋아하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했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남자애가 더 귀엽고 그래서.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도 모르게 해왔던 차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무의식적으로 손자만 편애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습관이 된 행동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몇 주 동안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하지만 점점 시어머니께서 딸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 댁을 다시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손녀야,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할머니가 너한테 소홀했구나. 정말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너도 정말 많이 예뻐해 줄게. 정말요? 할머니가 저도 예뻐해 주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너도 할머니의 소중한 손녀니까. 이것도 받아라. 용돈이야. 오빠랑 똑같이 10,000원이야. 와,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손녀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앞으로는 오빠랑 똑같이 예뻐해 줄게.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해. 할머니, 그럼 저도 오빠처럼 할머니랑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다음 주말에는 우리 다 같이 놀이공원 갈까? 오빠도 너도 할머니도 함께 가는 거야. 와, 정말 좋아요. 오빠, 우리 같이 할머니랑 놀이공원 가자. 응, 같이 가자.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진솔한 대화 후에 시어머니는 두 손자 손녀를 정말 똑같이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용돈도 둘 다 똑같이 주시고 선물도 공평하게 주시고 외출할 때도 둘 다 함께 데리고 나가세요. 며느리가 놀란 건 시어머니의 변화가 생각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손녀야, 이 옷 예쁘지? 할머니가 너 생각해서 샀어. 오빠 것도 샀는데 너 것도 똑같이 샀지. 할머니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우리 손녀가 이 옷을 입으니까 공주님 같네. 할머니가 구두도 하나 더 사줄까? 이제는 딸에게도 정말 애정 어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딸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서로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용기를 내어 진심을 전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은 딸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댁에 가자고 하면 누구보다 기뻐하고요. 시어머니도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세요. 사랑은 정말 공평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성별이나 순서,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똑같은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의 사랑을 골고루 받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고마워요. 앞으로도 이런 화목한 관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용기를 내서 대화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진심이 통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가족이니까 더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